자, 파동 볼게요. 자, 파동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시작한 진동이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다시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점에서 시작한 진동이 한 점에서 시작한 진동 자체에 뭘 포함하면서 에너지를 가지며 포함하여 주변으로 어떻게 된다고? 주변으로 전달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파동이 시작한 한 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파원. 파원의 다른 표현이 광원, 진원, 음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진동 속에는 뭘 가지고 전달이 된다고? 진동이 퍼져나갔다. 에너지가 퍼져나갔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알겠어요? 파동의 정의가 어떤 책에서는 파동이 진동이 퍼져나갔다. 어떤 책에서는 에너지를 퍼져나갔다.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진동이 퍼져나갔다고 해도 되고 뭐가 전달됐다고 해도 돼? 에너지. 자, 이게 주변으로 전달된다고 했는데 전달은 진행이랑 같은 표현이야. 다시 뭐? 진행이랑 같은 표현이야. 진행이랑 같은 표현이거든. 이때 진행하는 것과 진동하는 것이 있어. 다시 뭐? 진동하는 것이 있거든. 진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진행하는 거야? 에너지가 진행한다고 봐. 다시 뭐가 진행한다고? 에너지가 진동한다고 하고, 진동하는 것은 매질이 진동한다고 봐. 다시 뭐가 진동한다고 봐요? 매질이 진동한다고 봐요. 진행하는 거, 나아가는 건 에너지, 진동하는 건 매질이다 라는 표현을 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진동을 에너지가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진행을 매질이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매질, 여기 공기분자가 내가 목소리를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공기분자가 너희 귀 속으로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야 되지. 그럼 선생님이 이 근처에는 뭘 먹었으니까 입냄새가 날 거 아니야. 입냄새 나는 분자들도 너희 코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 소리 말을 하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파동의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분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거든. 어떤 분류 기준이 있어야 돼. 분류 기준이 총 3가지야. 그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준. 매질이 필요 유무에 따라서. 다시 뭐에 따라서? 매질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매질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무슨 파하고 무슨 파로 나눠질까? 탄성파하고 전자기파로 나눠진대. 탄성파는 다른 말로 역학파라고도 하고, 다른 파동은 비탄성파라고도 하고, 전자기파라고도 해. 비탄성파에 전자기파밖에 없어. 전자기파 이퀄 비콜이야. 완전히 등식이야. 다른 건 없어. 따라서 전자기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이다. 얘는 매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매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누구는 매질이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는 전자기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이야. 어떤 거 잘 대표적으로 있니? 음파. 괜찮아.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됩니다. 음파 내부에 뭐가 있을까? 소리라고는 하는 파동이 중요해. 소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음파하고 초음파가 있어. 소리 속에 뭐가 있다고? 음파 더하기 초음파야. 음파랑 초음파가 다 소리 안에 들어가.
좀 이따 정리를 더 해보기로 하고 또 뭐 있을까? 지진파도 있죠. 지진파, P파, S파, 데스파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 지진파, 제외한 모든 파, 물결파, 다시 무슨 파? 물결파. 그 다음에 줄 튕겼을 때 줄도 이렇게 진동해서 퍼져나가죠. 줄 흔들면 퍼져나가죠. 그걸 현의 진동, 줄의 진동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다른 명칭이 없어. 진동 혹은 현의 진동. 현이라고 해. 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현악기 할 때. 줄로 되어 있는 악기라는 뜻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고, 비탄성파는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는 진동수에 따라서 혹은 파장 길이에 따라서 이쪽은 진동을 많이 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가 크죠? 얘는 진동수가 어떻게 되니? 작아요. 그러면 얘는 파장이 어떻게 돼? 파장 람다라고 읽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X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르면 돼. 알겠나요? X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는데요. 죽인다. 그럼 X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라. 알겠니? 알겠어요? 람다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해요? 람다,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요. 짧다. 얘는 뭐 한다? 길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선? 감마선, 전자기파. X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빛이야? 적외선까지가 빛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니? 전파라고 합니다. 빛하고 전파의 합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전자기파. 그래서 빛하고 뭐로 돼 있어요? 빛 또는 전파를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얘들 다. 응? 이따가 전자기파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전자기파는 전기장이라는 녀석이 진동을 하게 되면, 전기장이 진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를 동시에 유도해. 맥스웰이 찾았어. 전기장이 진동을 하면 무슨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면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그래서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이 나타나는 파동이라고 해서 무슨 파라고 해? 전자기파. 빛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누구도? 전파도 그렇게 진행해.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시고, 얘는 전부 다 매질이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언제 배웠어?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죠? 에테르는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빛만 그런 거야? 전파도 없는 거야? 전파도 에테르가 없는 거예요. 매질이 필요의 의무에 따라서 나누고, 전자기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질이 필요의 의무 말고 또 우린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경우도 있고 수직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를 횡파종파라고 합니다. 분류하는 방식, 매질의 진동 방향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지우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써볼까? 두 번째, 뭐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매질의 무슨 방향하고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진행 방향이 첫 번째 뭐 하면 수직이면 뭐라고 해? 뭐라고 해요? 횡파라고 하고 나란하면 평행하면 나란하면 같은 파동이고 뭐라고 해요?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횡파 종파를 나눠봐. 지금 말했던 것 중에서 횡파 종파로 나눠봐. 지진파는 두 개 있잖아요. 둘 다가 똑같지가 않아요. 소리 종파, 히파에서. 자, 소리는 종파예요. 소리는 종파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파의 P파가 종파야. 그 다음에
줄이 진동, 물결파, 줄, 물결파, 그 다음에 무슨 파 남았어? 전자기파 남았죠. S파 남았네요. S파는 무슨 파동에 돼? 횡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결은 어떻게 쳐? 이렇게 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매질이거든? 물 분자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어떻게 해야 돼? 진동만 해. 파동 에너지는 오른쪽으로만 전달되죠. 그거를 배로 실험을 해보면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상황에서 파도만 전달되고 있을 때 이 배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만 진동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사실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목욕탕 가서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 실험이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둘이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종이배를 가지고 간 거야.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둘 다 띄워놓고, 목욕탕 위에서 띄워놓고, 여기 이제 목욕탕에 탕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구의 종이배가 빨리 가냐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탕탕탕탕탕탕탕탕 때려주고 물결파를 막 만드니까, 안 가. 안 가. 제자리에서 뭐만 해? 위아래로 진동만 하더라고. 그래서 쫄라게 많이 흔들었는데,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가더라고. 이 개새끼 옆에서 지 종이배를 갖다가 이제 안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 바람 불고 막 물로 그냥 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파동 때문에 가는 거야? 충격량 때문에 가는 거야? 충격량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운동량이 변화, 속도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고 해가지고 결국 했지. 그래서 화딱지 나가지고 얘가 이제 이만큼 갔어. 나는 안 가는데. 난 비겁하다고 했지. 어차피 비겁할 거. 난 들고 왔어. 내가 갔어.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지. 들고 왔으니까. 오형이라는, 나는 혈액형을 되게 많이 믿는 편인데, 오형들이 그래. 정의를 좋아하고, 하는데 무슨 경쟁이 있으면, 경쟁이 있으면 욱해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그따위로 해? 그럼 나는 더 해.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거든? 오형들이 약간 욱할 줄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오형들이 약간, 정의로운 걸 좋아하고 막 욱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했어? 그따위야? 그럼 난 더 할 거야 막 그런 느낌으로 평소에 조용한 애들가 누가 자꾸 찝쩍거리고 걸렸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욱해버리고 확 그냥 막 진짜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놈들이 오형들이 많아요. 오형들은 사고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까지 봤고 세 번째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구면파하고 평면파로 나눕니다. 구면파하고 무슨 파가 있어요? 평면파. 그럼 구면파하고 평면파는 분류 기준은 뭐예요? 파면의 모양이 평면인지 구면인지에 따라 나누죠. 다시 무슨 면의 모양이? 파면의 모습에 따라 나누는 거야. 그럼 뭐 파면의 모습에 따라 나눴다고 그랬었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돼. 파면이라는 단어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거야. 파면을 설명하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위상이 동일한 점들이 만들어진 면. 말이 또 어려워. 위상이 동일한 점들이 만들어지는 면. 위상은 뭔데? 보통 너희들 어렸을 때 이거 배웠죠? 이거 마루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 해? 골. 그럼 이게 파도가 치면 여기는 전부 다 뭐인 지점이야? 마루인 점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 분자들도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이루면서 가고 있단다? 아니, 그냥 물속도 똑같은 파동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물속에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도 또 뭘 만들어? 파면을 마루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되겠지. 또 밑에도 뭐가 만들어져? 마루 이상이 있지. 그러면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됐고 선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면을 만들겠지. 그러면 이 면을 처음 맨 위에 있는 파동이 마루 이상, 그 아래쪽 파동, 그 속에 있는 녀석의 마루 이상, 그런 점들이 다 연결되면 뭐가 만들어지니? 파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구면파는 이렇게 찍었다 하겠다. 아니, 이제 파면이 지금 평면이야? 아니면 직선이야, 지금 이게? 평면이지. 이 파동을 무슨 면이라고 해? 무슨 파라고 해? 평면파라고 해. 그럼 이건 평면파인데, 응?
평면파인데 너희들 호수에 짱돌을 호수 가운데 잔잔한 호수 가운데 짱돌을 던지면 뭐가 퍼져나가? 물결이 퍼져나가죠. 너희들 그거 그릴 때 어떻게 하니? 여기 파동이 처음 시작된 지점 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않냐?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릴 때? 그러면 얘네도 볼록한 지점들이야, 사실은. 응? 그러면 물속에도 똑같은 볼록한 지점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파면. 이 파면은 무슨 면이 되는 거야? 구면이 되는 거야. 그럼 구면파야. 그러면 파원이 한 지점에서 퍼져나가면 상상해야 돼. 파원에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한 지점에서 퍼져나가잖아? 근데 파동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한 지점에서 넓게 퍼져나간 녀석은 전부 다 구면파를 만들어. 전부 다 뭘 만들어? 구면파를 만들어. 전부 다 뭘 만든다고요? 구면파를 만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파원이 한 지점이야. 파동이 시작된 지점 한 지점이면 구면파를 만들어. 넓게 퍼져나가면. 그런데 넓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넓게 퍼져나갈 수가 없지. 그치? 없어. 이거는 무슨 파야? 평면파가 되는데 또 하나 수조에다 물을 담가놓고 수조에다 뭘 담가놓고 물을 담가놓고 한쪽 끝에서 자로 때려. 한 점에서 때렸어. 여러 지점 동시에 때려져? 여기 동시에 때려지지. 그럼 파원이 한 지점이야? 여러 지점이야? 여러 지점 파선이 돼버리면 그러면 파선이 되면 무슨 파를 만들어요? 또 평면파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벽이 없고 그냥 큰 데에서 이렇게 잘 하면 이쪽은 파면이고 이쪽은 뭐지 구면이에요. 뭐가? 진행 방향은 파면이고 오른쪽 그러니까 점이 끝나는 지점. 그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네,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파면의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기준이 뭐라고? 파면의 모습이야. 파면이 평면이면 평면파고 파면이 구면이면 무슨 파야? 구면파인데 파면이 그냥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평면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평면파. 파도 같은 경우 무슨 파? 평면파. 알겠어요? 한 지점에서 넓게 퍼져나가는 녀석은 무슨 파? 구면파. 그럼 빛을 여기다가 후레쉬를 구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어? 한 지점에서 넓게 퍼져나가지. 그럼 이거 무슨 파라고 상상하셔야 된다고? 구면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면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잠깐 물리에서 설명을 할 거야. 응? 자, 구면파는 한 지점에서 어떻게 퍼져나가? 여러 군데로 넓게 퍼져나가죠. 그러면 한 지점에서 넓게 퍼져나가는 구면파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이렇게 잡아보면 이 면적이 S라고 하면 이 면적을 뭐라고 하면 S라고 하면 거리가 2배 된 지역의 면적은 몇 배가 될까? 면적은 몇 S가 될까? 4S가 돼요. S자리가 몇 개 생겨? 4개가 생겨요. 그러면 거리가 3배나 멀어지면은 여기 몇 S가 생길 것 같아? 9S가 생겨요. 그러면 이 S라는 건 귀 한쪽의 크기라고 생각해봐.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가까운 쪽하고 먼 쪽하고 야! 소리를 지르면 가까운 쪽 애들이 더 많이 놀라는 이유가 여기서 36의 에너지를 쏴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진 에너지가 얼마만큼 쏴줬어? 36인데 여기에 36이 도달했지만 여기는 4분의 36, 즉 얼마? 9씩 도달하고 여기는 몇씩 도달해? 4씩 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있는 애들은 놀래 안 놀래? 안 놀래. 무슨 파라서 그런 거야? 구면 파라서 그런 거야. 무슨 파라서 그런 거라고? 구면 파라서 그런 거야. 거리가 2배 되면 파동의 에너지가 구면파는 몇 분의 1로 줄어들어요? 4분의 1. 3배나 멀어지면 9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파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관 내부를 통과하는 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으로만 통과하는 소리가 저 앞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관에서 대고 야야야 소리 지르면 어떻게 들릴까? 졸라 크게 들려요. 귀가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심심하면 이렇게 저기 두루마리 휴지 다 쓰면 심지 남지.
걔를 갖다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좀 길게 만든 다음에 야야야 했을 때 귀에서 어떻게 들리나 한번 판단해봐. 졸라 크게 들립니다. 무슨 팔아서 가능한 거야? 평면 팔아서 가능한 거야. 에너지 손실이 없죠. 그 사이 그 똑같은 면적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빛이 옆으로 퍼지나요? 직선으로만 나가나요? 무슨 팔까요? 평면파예요. 넓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파면의 모습에 따라. 그리고 구면파는 너무 너무 멀어지면 무슨 파에 가까워질까? 평면파에 가까워지겠지. 지구는 둥그러 평평해.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죠. 그쵸?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둥근데, 요 안쪽에서 바라보면 무슨 파야? 평면처럼 생각이 들거든? 뭘 얘기하려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지구가 여기 점점 커지면 뭐에 가까워져? 곡률이 거의 없어지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평면에 가까워지는,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직선인지, 곡선인지 알 수가 없어져요. 그럼 평면파로 바뀌어요. 구면파가 넓게 퍼지면 평면파에 가까워진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그건 안 중요해. 다시, 마루파면이라는 표현, 골파면이라는 표현이 중요해. 알겠나요? 구면파하고 평면파가 있다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마루파면, 골파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럼 마루파면, 인접한 마루파면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한 파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어요? 파면으로 표현한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파동의 분류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물어볼 거야. 건우야, 파동의 분류 방법 총 몇 가지 있어?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대답해야 돼?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데 바로 1초 전에 얘기했는 걸 까먹어? 뭐 4가지? 수업을 듣는 거냐? 3가지. 뭐야? 매질이 필요,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하고 비탄성파, 탄성파, 비탄성파 혹은 탄성파하고 전자기파라고 하셔도 되고, 또 매질이 진동 방향과 매질이 에너지 진행 방향이 수직하면 횡파. 그냥 수직하면이 아니야. 누가라는 표현도 외워야 되고, 누구와 수직이라는 표현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짧게 그 부분만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은 너희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 대학은 가서 잘해야지만 요즘에 취업이 돼. 알겠나요? 대학을 가서 잘해야지 취업이 된다고. 학교의 영향력을 좀 받고 싶어? 서성한 이상 가야 되고, 뭐 중경외시까지도 살짝의 영향을 받긴 해요. 알겠나요? 요즘은 중경외시까지도 뭐 근데 노력해야 돼. 많이 노력해야 돼. 한마디로 대학 가서 요즘 학점 인플레가 좀 심하긴 하지만 대학 가서 똑같은 3.5라는 학교에서 4.5 만점에 3.5의 졸업평점을 가지고 있었어. 똑같은 3.5인데 불구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3.5는 중경외신 간신히 합격할까 말까 정도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리고 플러스 알파 기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언어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근데 서성한 정도면 3.5면 대기업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경외신은 선택해서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원한 것 중에 걸린다는 뜻이야? 하나는 걸린다 이런 식인 거지. 내가 선택하기 힘들어. 넌 많이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인서울은 3.5 갖고 취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과 기준으로? 전자, 뭐 컴퓨터나 뭐 이런. 컴퓨터는 그렇게 취업이 잘 돼. 근데 컴퓨터는 취업은 잘 되는데 너무 많은 데서 뽑으니까 컴퓨터공학과는 너무 많이 뽑으니까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생각보다 취업은 잘 되는데 어떤 데는 기업 취업 뭐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좀 덜 받는단 말이야. 당연히 많이 받는 데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컴공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코딩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 코딩 자체의 능력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학벌을 안 보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어. 코딩 능력이 뛰어나면 학벌 별로 안 뛰어넘고도 갈 수 있어. 뭐 그런 특수한 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느 정도 돼야지 대기업을 좀 간신히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 4.0은 넘어야 돼. 힘들어요. 4.0이 쉽진 않지. 4.5 만점이야. 4.0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고, 부분 기억해가지고 4.0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회사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일하고, 일한 자료를 갖다가 뭐 해야 돼? 보고해야 되지. 보고했는데 보고 잘하면 뭐 하라고 시켜? 이사님들 앞에 두고.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시켜. 근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먹고서, 이거 크잖아요, 저거 크잖아요, 이거. 그렇게 설명하는 애를 회사에서 좋아하겠니? 그런 애를 뽑고 싶겠어? 면접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주제에 대해서 너희들 면접이 프레젠테이션 하시오. 그게 면접 주제일 수도 있어. 내가 기업 못 오면 그걸 시킬 것 같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세요. 당신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단어도 하나도 설명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거 있잖아. 그거 알잖아요. 뭘 알아, 알기는. 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애를 뽑겠어? 용어에 대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거는 대학 때 연습한다고 느냐?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되니?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도 평소에부터 연습을 해야지 그게 늘지. 그래야지 인생을. 나한테 스쳐 지나갔으니까. 선생님 먼저 살았잖아. 어?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한 얘기가. 알겠어요? 단어를 하나 공부하더라도 그냥 공부에 정확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니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니들 단어를 그냥 단어를 설명하듯이 외우는 거야? 아니면 부분으로 크다 작다 그거 크다 작다야. 그냥 그거 크다 작다 식으로 넘어가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단어 설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과생들한테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아씨. 자, 그래서 몇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을 보면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이 있고요. 파동이 어떤 모습이 있고요? 한순간의 모습이 있고,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한 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다시 사진을 파도가 치고 있어 찰칵 찍은 모습을 축소시켜 놓은 게 한순간의 모습이지. 그치? 그걸 변위 위치 그래프로 잡습니다. 그럼 뭐 거리라고 해도 돼요. 변위 위치. 변위 위치 그래프가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변위 위치 그래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어떤 한순간의 모습을 파도를 치니까 압축시켜서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겠죠. 한순간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도가 이렇게 쳤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딱 여기 가운데를 뭐라고 해? 진동의 중심이라고 해. 그럼 진동의 중심은 여기가 만약에 4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진동의 중심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동의 중심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진동의 중심은 0일까? 0이 아닐까? 0이 아니죠. 말 그대로 진동의 중심이니까 얘랑 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2가 y 이퀄 2가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진동의 중심에 대한 표현을 했어. 왜 진동의 중심을 표현했을까?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여기는 뭐라고 해? 골이라고 해. 마루까지의 거리, 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거리니까 음수가 없어. 진폭은 음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진폭, 거리니까. 그러면 요 지점도 마루고, 요 지점도 마루인데, 마루에서부터 인접한 바로 옆에 있는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해? 파장이라고 해. 그럼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지금 2, 4, 6, 8, 10 이렇게 돼 있으면 몇부터 몇까지야? 2부터 몇까지야? 10까지. 즉 몇 미터야? 8미터가 파장인데, 얘를 갖다 그대로 옮기면 여기랑 똑같지? 그럼 위로 볼록 한 번 하고 아래로 볼록 한 번도 뭐라고 볼 수 있어? 파장으로 볼 수 있어. 알겠니? 그러면 한 번 진동의 거리라고 표현하거든. 다시 한 파장을 뭐라고 한다고? 한 번 진동의 거리, 파장 람다의 정의가 마루에서부터 인접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부터 인접한 뭐까지? 골까지.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한 번 진동의 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한 번 진동의 거리. 그럼 한 번 진동의 모습은 어떤 게 한 번 진동의 모습이야? 위로 볼록 한 번만, 아래로 볼록 한 번. 아래로 볼록 한 번, 어떤 볼록 한 번? 위로 볼록 한 번. 마루에서부터 어디까지도? 마루까지도 한 번 진동.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한 번 진동의 모습이야. 아래로 볼록에서 무슨 볼록까지? 아래로 볼록까지도 한 번 진동이야. 알겠니? 한 번 진동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파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한 번 진동의 거리라고도 해요. 한 번 진동의 거리.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내가 힘들어.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건우가 공부를 안 해와서 힘들어. 내가 목소리를 키우게 하고 건우 때문에 힘들다고. 여기 P 지점이라고 하자. P 지점은 이 파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얘의 순간의 모습이 0초라면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잘 들어. 요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P 지점은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위쪽으로 갈까? 아니, P 지점은 어느 쪽으로 갈까? 똑같죠. 위쪽으로 가.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고? 진동만 한단 말이야. 제자리에서 뭐 한다고? 진동. 아까 물결파라고 했었죠. 물결파는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고? 진동, 상하 진동만 한단 말이야. 상하 진동인데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아래쪽으로는 다음 모습이 아니잖아. 다음 모습이 보라색이니까 보라색하고 맞닿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마루도 오른쪽, 볼도 어느 쪽? 오른쪽. 그려놓고 얘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판단하는 식이야. 익숙해지면 안 그리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제발 안 그리고도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마루도 오른쪽, 볼도 어느 쪽으로 그려셔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P 지점의 시간에 따른 변이식 그래프를 다시 P의 변이를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려볼 거야. 알겠나요? 그럼 여기 축이 중요해. 변이지만 가로축이 뭐야? 위치고 얘는 뭐야? 시간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P는 0초일 때는 지금 현재 흰색이 0초였으니까 진동의 위치가 0의 위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니 내려가고 있니? 0초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 그럼 얘는 올라가는 표현으로 그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같은 파동이니까 4까지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다시 어디까지 내려와요?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때도 한 번 진동이 나타났죠. 한 번 진동의 시간을 뭐라고 할까?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 안 된다고. 같은 파동이면 시간이나 위치 축이 바뀌더라도 최대 변이하고 최소 변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동일해야 돼. 같은 파동이면. 그래서 나중에 문제로 뭐가 나와? 같은 파동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최대 변이, 최소 변이가 다르면 다른 파동이란 말이야.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계속 움직이겠죠? 그때 여기까지 시간을, 만약에 여기가 0.5초고, 여기는 1초고, 얘는 1.5초고, 여기는 2초라면 2초를 뭐라고 하는 거야? 주기라고 하는 거야. 한 번 진동의 시간. 알겠나요? 마루에서부터 뭐까지 시간이기도 해? 마루까지의 시간,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축일 때. 알겠나요? 그럼 여기는 진폭은 똑같이, 진폭은 똑같아요. 진폭. 여기서도 뭐예요? 진폭이라는 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주기 역수를 뭐라고 할까요? 진동수라고 합니다. 주기 역수를 뭐라고 해요? 진동수. 그래서 따라서 얘는 람다를 알 수 있고 뭐를 알 수 있어요? 진폭을 알 수 있죠. 근데 주기나 진동수는 모르죠. 그럼 얘는 람다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뭘 알아요? 주기를 알 수 있고 뭘 알 수 있어요? 진동수,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어요? 진폭을 알 수 있습니다. 축이 위치일 때는. 알겠나요? 가로축이 위치일 때는 파장하고 진폭을 할 수 있고, 가로축이 시간일 때는 파장은 모르는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요? 주기, 진동수, 진폭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거야? 느끼셔야 돼요? 느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풀어보는 거지. 주기는 몇 초일까? 풀어보는 거고. 파장은 얼마일까? 모른다고요. 알겠나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른쪽 진동이 아니라 어느 쪽 진동이라면? 파동이
야, 파도가 오른쪽으로만 가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왼쪽으로 파동이 진행한다면 다음 모습은 마루도 왼쪽, 골도 어느 쪽이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지만 돼요. 그럼 영처 위에 P는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는 거야. 따라서 이 그래프가 아니라 얘 오른쪽 진동일 때고 얘는 어느 쪽 진동일 때야? 왼쪽으로 쓸 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형태로 처음에 내려가는 아래로 블록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거꾸로 이 모습을 보고 얘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 파동의 진행 방향을 유추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죠. 알겠나요? 파동의 진행 방향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하지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대신 다음 시간에 파동을 아예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파동을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파동을 다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파동 파트를 아예 다 끝내버릴 겁니다. 근데 졸라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숙제는 파동 전까지 문제를 다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니네 학교 프린트 다 푸세요. 알겠나요? 미리 한 번씩은 다 풀어야 돼, 니네 학교 프린트.